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내 신도시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주거복합단지 별내 자이더스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별내 자이더스타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입지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단지예요. 근데 별내 신도시가 지금 개발된 지가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입지가 이제 가장 좋은 위치 같은 경우가 개발이 이제 먼저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케이스랑 다르게 별내역에서 가장 가까운 입지가 가장 좋은 부지가 10년 가까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GS건설에서 별내 자이더스타로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별내 자이더스타는 다른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입지가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좋은 입지가 이제서 분양이 되는지 그 과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별내 신도시에서 이렇게 알짜 부지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공터로 있었냐면, 이 사업 진행 과정을 보시면 원래는 2008년도에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메가볼 시티 사업이다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로 이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남기업이 지금 어려워지면서 이 사업이 지금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개발이 못 되고 유유부지로 있다가 10년 정도 지난 2017년도에 이 화이트코리아라고 디벨로퍼 전문회사에서 최종 낙찰자로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화이트코리아가 GS건설이랑 협업을 많이 했는데, GS건설이 이제 시공자로 대규모 이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이제 별내 자이더스타를 분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분양하는 이제 별내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는 일부 내용이 또 이제 변경된 게 있어요. 2020년도에 이 복합 일블록 사업 주체가 화이트코리아에서 한국자산신탁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화이트코리아에서 위탁을 하고 시행사가 이제 한국자산신탁이고 시공사가 GS건설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이제 46층 총 4개 동으로 구성되고 84가 520세대, 99가 220세대, 그래서 총 740세대가 이제 분양을 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26층 한 개 동으로 47, 49가 총 192실이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 게 이 생활형 숙박시설 1038실도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별내자이 아파트는 입지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복합단지 MSD로 이제 조성한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제대로 조성이 되면 향후의 미래가치가 훨씬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복합단지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히 이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결합이 아닌 교육, 업무, 문화시설의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주거복합단지를 이제 구성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이 별내자의 주거복합단지 전체적인 조감도예요. 이 전체 부지 면적이 보면 11,800여 평 규모예요. 이런 부지에 이제 복합 1블록 및 상업 2에서 이제 5블록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판매시설,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분양을 해서 주거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인 거예요. 이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해서 이 성공한 케이스가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산의 이제 센텀시티, 또 판교의 알파돔시티, 그리고 동탄신도시의 메타폴리스, 이런 이제 주거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고 부촌으로 이제 자리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내자이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그 계획 안에 분양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조성 계획대로 향후에 제대로 건설이 되느냐가 이 별내자이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이제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이 네이버 이제 항공뷰인데, 현재 이제 공사 현장의 사진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별내역 옆에 있는 이마트예요. 그리고 이번에 분양되는 별내 자이 더스타 현장이 요 위치고, 그 옆에 부지는 이제 향후에 이제 개발 계획인 건데 생활용 숙박시설이 이제 예정돼 있고 판매 시설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부지는 주차장까지 이제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 전체 부지를 주거복합단지로 개발을 할 예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 주거복합단지 조성하는 이 옆쪽에 보면 힐스테이 이제 별내 스테이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아이파크 스위티라고 해가지고 이 두 군데가 다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인데 기존에 이제 분양을 해서 2021년도에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별내역 바로 앞에 있는 이마트 앞쪽 이 부지들이 전체적으로 거대한 지금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을 하게 되면 별내 신도시 내에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에서도 이 손꼽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위치도 같은 경우는 현재 별내자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있는 위치도예요. 이 위치도를 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교통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위치가 지금 별내자이 더스타가 건설되는 현장이고 이 별내역 자체가 현장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완전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반적인 도로 상황을 보면 여기가 수도권 이제 제1순환고속도로예요. 외곽순환도로죠. 그리고 연결해서 북부간선도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게 세종 이제 포천간고속도로가 또 이 옆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내 수도권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이제 가능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고 대중교통을 한번 살펴보면 7호선 상봉역까지 4정거장이고 1호선 이제 청량리역까지 가는 게 7정거장. 그리고 현재 8호선 이제 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8호선 연장선이 개통하게 되면 환승 없이 잠실역까지 10정거장이면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GTX B 노선이 완공되게 되면 3정거장 11분 내로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이 좋은 위치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8호선 그리고 GTX B 노선 이 두 노선이 언제 완공되느냐예요. 이 8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계획은 2023년도가 예정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몇 년 좀 늦춰질 것 같고 GTX B 노선 같은 경우도 언제 완공될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노선이 제대로 완공돼야만 현재 예상하는 이 교통의 편리성을 향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별내자이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이제 모집 공고가 나온 상태는 아닌데 별내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홍보자료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은 그 홍보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GTX를 품은 트리플 역세권이다. 기존의 경춘선 그리고 8호선 GTX-B 이런 트리플 역세권으로 획기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빨라질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홍보하는 게 도보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이다. 실질적으로 별내역까지 현장에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되면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홍보하는 부분이 별내 이제 최대 규모의 복합단지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향후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그리고 판매시설까지 분양 계획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완성이 돼야만 이 별내자이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문화와 이제 트렌드가 공존하는 별내의 핫플레이스, 별내를 대표할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건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하는 메머드급 판매시설을 구성할 예정이다. 별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판매시설, F&B,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의 고품격 매장 구성을 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이 제공되는 별내의 핫플레이스로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생활인프라도 이제 상당히 좋은 편인데 바로 옆에 이마트 별내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상봉동에 이제 코스트코가 있고 또 바로 옆에 구리 농수산물시장도 이용할 수 있고 이래서 대규모 판매시설 조성 시 슬리퍼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주상복합단지에서 그냥 잠자다가 내려와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뭐 옷도 사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어디 갔다가 다시 와서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원스톱 슬리퍼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자연환경 같은 경우도 쾌적한 편이에요. 바로 옆에 이제 갈마 중앙공원이 천변으로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수라산 불안산들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 불암천, 이제 용암천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덕성천, 용암천에 있는 이 자전거길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환경도 뛰어난 곳에 건설되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번엔 청약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요즘에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요즘은 이제 청약에 당첨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데, 특히 청약 가점 점수가 낮은 30대 같은 경우는 청약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특별 분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 아파트마다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이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 특별 공급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공급 제도 종류를 보면 기관 추천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자녀 특별 공급이 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이 있고, 생애 최초 이제 특별 공급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제 영상에서도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제 업로드한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에는 이번에 특별 공급 제도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랑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확대 적용되는 부분이 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9월 29일 날 국토부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예요. 그 타이틀을 보면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70대책으로 미리 발표가 되어 있었어요. 주택시장 이제 안정보완대책 때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하는 별내 자유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적용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민영주택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 공공택지 같은 경우 15%를 이제 생애 최초로 공급을 하고, 민간택지 같은 경우 7%를 생애 최초로 이제 확대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30대 분들한테는 이제 혜택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일반 공급분이 57%에서 42% 이제 50%로 감소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이 불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민영주택 시에 신용부부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도시근로자 가구 단위 평균 소득인데, 이 적용 소득 금액을 완화를 시켜줘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같은 경우는 130%, 맞벌이 같은 경우는 140%까지 지금 완화를 해서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부분이랑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해당 아파트 모집 공고 때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 나가셔야 청약가점이 낮으신 분들한테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특별 공급의 대상자 이제 요건을 보면, 기준은 당연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고,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이제 한정이 돼요.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 소유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이제 있는 자가 해당이 되고, 이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의 기준이 다른데, 이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야 되고, 근로자 또는 이제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제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연속은 아니어도 되고 5년 기간만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2,764만 원 이하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1순위 대상자 중에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자가 해당이 돼요. 근데 600만 원 금액은 공고 전에 이제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선정 방법이 지금 추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최초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활용하시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공통 조건은 투기 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을 제외한 전용 85 이하의 분양주택인데,
주민등록에 이제 기재된 세대 전원이 이제 무주택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별도로 등재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속, 직계 비속까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월 납부금이 6회 이상 이제 납부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기준이 조금 다른데, 이 대상자 조건을 보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 혼인기간이 이제 7년 이내여야 되고,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이 이제 예정돼 있거나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되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 7년 이내면 해당이 됩니다.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같은 경우는 120% 이하이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같은 경우는 130% 이하이고, 이 자산기준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부동산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이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자산기준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순위 선정은 어떻게 하나 그 방법을 살펴보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1, 2순위를 먼저 선정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배점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해요. 이 별도 이제 배점표가 있는데, 이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하고, 1순위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고,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이제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되는데, 자녀가 이제 많을수록 유리하고, 해당 지역에 이제 거주가 길수록 유리하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배점이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 이제 순위 선정은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시청자부터 75% 물량을 이제 우선 공급을 해요. 그리고 경쟁이 있을 때는 순위 경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데, 이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그리고 또 추첨 순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 이제 경쟁 기준은 1순위 같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이제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위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아파트 분양고가 나왔을 때 최종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특별공급제도 중에서 이 노부모 부양제 특별공급이랑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이제 얕은 편인데, 근데 이 특별공급 조건을 맞추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기본 자격 자체가 태아랑 입양 자녀 이제 포함을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도 만 60세 이상 이제 피부양자 직계 존속을 만 3년 이상, 그것도 연속으로 부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자격 요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지금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은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랑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부분을 숙지하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번 일반 공급 분양에서 1순위 청약 요건을 살펴보면, 청약통장 가입 후에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이제 납입을 해야 되고, 수도권 거주자로 세대주인자,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분들은 신청이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양되는 별내자리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84제곱평미터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 물량 중에 100% 이제 가점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청약 점수가 얕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84 같은 경우 당첨되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반면에 99제곱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 물량의 50%가 이제 추첨자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99, 220세대 중에 110세대가 이제 추첨자로 적용되니까 청약가점이 얕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첨제 부분에 청약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처분조건부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청약이 가능한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 당첨되기가 이제 훨씬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 추첨제 선정 방법도 기존에 이제 110% 이제 가점제에서 탈락하신 분이랑 나머지 분들 포함해서 50%를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이 50%도 무주택자가 이제 75%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25%를 여기서 탈락한 무주택자랑 1주택자가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어려운 조건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아파트 공급에서는 당해 지역이나 기타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당해 지역에서 마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기회가 없는데 이 별내자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이 적용 방법이 또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공급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1순위로 해당 지역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한테 30%가 배정이 돼요. 그 다음에 2순위로는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 이 20%가 배정이 또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50%를 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분한테 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청약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이 별내자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유리한 거는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죠. 30%에서 경쟁을 하고 여기서 떨어진 분들이 또 두 번째 같이 경쟁을 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세 번째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 번을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유리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남양주 해당 지역이 아니신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내자이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오피스텔도 분양을 하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제 청약이 가능하고 또 100% 이제 추첨제예요. 근데 오피스텔에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법이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취득세를 적용하는 주택수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 입주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만 주택수에 포함됐고 취득세에서는 이들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법이 개정된 게 8월 12일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분부터는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수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에 추후에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취득세가 이제 중과된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별내자이 같은 경우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 학교 부분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입지 자체가 걸어서 한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걸어서 다니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지리적인 위치가 서울 강남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별내 신도시 이제 기존 아파트들은 뭐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나 뭐 구리의 갈매지구 같은 데보다 선호도가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이 8호선이랑 GTX B라인이 언제쯤 완성된다 그 시기고 이 8호선이랑 GTX B노선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 별내자이 지역이 주거복합단지로 이제 완성되게 되면 그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는 남양주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아파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어요. 향후에 이제 별내자이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매력이 있을지 현재 이제 주변 아파트의 이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별내자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 단지인데 이 생활용 숙박시설로 이제 분양이 된 단지고 2021년에 입주 예정인 단지인데 이 분양권의 이제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홈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네이버 자료인데 참고로 보시면 피가 이제 1억 9천 뭐 어떤 거는 피가 2억 2천 이렇게 이제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오른쪽에 이제 건설되고 있는 게 별내 아이파크 이제 스위트인데 피가 이제 2억 피가 2억 2천 이 정도 이제 형성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들은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이제 통계 자료인데 이 아파트들이 이제 별내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하나 이제 꿈의 그림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이제 84 같은 경우가 6억 6천 이제 500에 거래됐어요. 근데 건축 연도가 2012년도에요. 7월달에는 대부분 이제 6억 6천 7백, 뭐 6억 5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됐고 별내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이제 84 같은 경우가 8억 8백에 거래됐는데 이 아파트는 건축 연도가 2015년도에 이런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면 별내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훨씬 높은 수준 이제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별내 신도시가 대형 평수가 좀 많은데 그 대형 평수들의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동익 미라발 같은 경우가 111 같은 경우가 7억 7,500, 101 같은 경우가 7억 4,300 이런 식으로 거래됐는데 이 건축연도가 지금 2014년도에요. 그것도 현장에서 가까운 별내 우미림 같은 경우 101 같은 경우가 7억 9천에 거래됐는데 건축연도가 2012년이고, 이 쌍용 예가 같은 경우는 122가 9억 이제 4천에 거래됐고, 근데 건축연도가 2012년이. 이 별내 자이가 이제 완공되게 되면 별내 신도시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주거복합단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존의 별내 신도시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이랑은 차이가 이제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이 별내 신도시 내 아파트들보다는 그 주변 지역에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양주시 자체에서는 다산 신도시가 그래도 인지도가 많이 높은데, 이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GS자이에서 아이비 플레이스라고 분양한 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단지는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거래가 안 돼서 실거래가가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실거래가 신고되는 이제 힐스테이트 다산 같은 경우 살펴보면 9월 달에 84가 8억 9,500에 이제 신고가 돼 있어요. 건축연도가 이제 2018년도이고. 그리고 구리시 이제 인창동에 있는 이편세상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제 84 같은 경우 입주권이 9억에 이제 신고가 돼 있어요. 이 구리나 이제 남양주나 이 별내자이 같은 경우도 이 8호선 개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이제 8호선이 연장 노선을 한번 살펴보면 잠실에서 지금 암사까지만 지금 개통이 돼 있는데, 지금 연장선이 선사, 토평, 그 다음에 구리를 이제 거치고, 그리고 구리 도매시장 거친 다음에 다산신도시 진건 쪽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내역까지 8호선이 이제 연장이 됩니다. 이 잠실 같은 접근성이 양호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구리나 이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가 입지적으로 현재까지 매력이 있었는데, 이 8호선이 연장이 되고 GTX B노선까지 완성이 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별내 자이 같은 경우는 구리나 이제 다산 같은 경우보다 선호도가 이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별내 자이 더스타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더 높고 시세도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단지. 향후에 과연 시세가 얼마나 될 건지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최소한 9억에서 10억 정도는 무난히 형성하게 될 아파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모집 공고가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모집 공고 나오게 되면 꼼꼼히 챙겨보시고, 특히 이제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남양주 이제 해당 지역이 아니셔도 경기도, 서울, 인천 지역에 계신 청약자분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이고, 청약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99 같은 경우는 소량이지만 추첨제 부분이 있으니까 추첨제에 이제 청약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